있으면 이쪽이 양적 관계보다는 분명히 편해. 근데 다시 말하지만 어디를 쓸 수 있어요. 못 쓰면 여기 막.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고. 농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농도의 표현이 한 4-5가지인데 그 4-5가지 중에 일단 직접적으로 먼저 배워야 되는 거 그리고 두 개를 두 개는 파원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허투루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뭘 분율이라고 하는 거, 몰날 농도라고 하는 거 지금은 듣고 까먹는데 좀 더 약간은 더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더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할게. 파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농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몰 농도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두 가지,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퍼센트 농도를 만들어봐라, 몰 농도를 만들어봐라. 그리고 어떤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봐라, 몰을 퍼센트 농도로 바꿔봐라. 이걸 문제로 낼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농도에 맞는 어떤 용질, 그러니까 용매에 녹는 물질 용질이라고 한다. 그지? 그리고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금 물을 만든다고 할 때는 용질이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용매가 물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그랬을 때 걔들이 몰수 또는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거 하기 위해서 조금만 머리 쓰면 돼요. 어쩌면 오늘 거의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어요. 연습을 집중해서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게요. 퍼센트 농도는 뭐냐? 하면 퍼센트 농도의 풀네임이 뭐냐면 질량 퍼센트예요. 질량 퍼센트라는 뭐니? 그러니까 질량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물질이 몇 퍼센트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화학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몇 퍼센트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 퍼센트 농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다. 어떤 물질에 A라는 소금이라고 하는 애가 농도가 10%다라고 하면 전체 질량 중에 10%가 소금의 질량이야. 어렵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 표현이 뭐냐? 화학을 안 배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농도 표현이 퍼센트 농도라고 합니다. 질량 퍼센트. 오케이? 몇 퍼센트? 퍼센트가 뭔지 알지? 100분율이야, 100분율.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얼마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정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의, 용액 100g.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소금 있고 물 있는데 이거 섞으면 뭐가 돼? 소금물이 되지, 그지? 이렇게 섞여, 균일하게 섞여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용액.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소금물 용액이 되는 거죠. 됐죠? 섞여 있을 때 용액 100g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100g에 몇 g 이렇게 됩니다. 100g 중에 몇 g. 전체로 질량을 재보니까 100g이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소금이 3g이야. 그럼 이거 퍼센트 온거 얼마야? 전체 100 중에 3이지, 그지? 그러니까 3%가 되는 거야. 17.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질의 질량, 녹는 소금의 질량을 뭘로 전체 녹아 있을 때 전체 용액의 질량을 나누고 퍼센트니까 100분율이니까 100을 곱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특징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보면 몰 농도에는 뭔가 달라진다고 돼 있을 거야. 그지?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부피야. 부피. 지금 퍼센트 농도의 정의에는 부피가 있어 없어? 둘 다 분모도 질량이고 분자도 질량이지.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압력하고 상관없이 항상 고유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다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물질의 퍼센트 온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물질인데도 온도나 압력이 달라지면 이따가 얘기할 몰 농도는 달라요. 이게 좀 불안정하지. 그런 생각이 했더라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니까 오늘 선택지가 나올 거야. 알겠지? 질량만 있기 때문에 그 안 변하는 게 뭐냐면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질량은 안 변해. 그리고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입자수가 변해? 입자수 변하면 안 돼. 뭐만 알지? 안 변해. 입자수는 안 변하는데 부피는 변할 수 있다고. 우리 알잖아.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진다. 커지면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밀도가 낮아진다. 같은 부피의 질량은 줄어든다고. 왜? 부피가 커지니까 같은 공간에는 입자수가 적어진다고. 그럼 밀도가 낮아지지? 밀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지? 기체는 올라가게 돼. 그래서 우리 보통 얘기하는 뭐 여름에 해가 쨍쨍 내려지는 쬐는 그 땅바닥, 넓은 땅바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 갑자기 온도가 온도가 올라가거든. 땅 온도가 올라가서 그지? 공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확장되고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가벼워진다는 뜻이야. 밀도가 낮아진다. 이 밀도가 낮아지는 걸 이용하는 기구가 있지. 그게 뭐냐? 열기구야. 뭔지 알지? 열기구. 풍선처럼 생긴 거. 위에서 막 불을 쬐단 말이야. 그러면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벼워지거든. 가벼워져서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가벼워지니까 이게 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을 많이 받은 땅이 있다고 하면 공기 부피는 커지고 밀도는 낮아지고 가벼워지니까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다 보면 점점 부피가 커져요. 점점 왜? 올라갈수록 주변의 기압이 줄어들거든요.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기 덩어리가 주변의 공기를 더 잘 밀어내게 돼. 부피가 커지다. 점점 쭉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고 온도는 떨어지고 뭐가 생겨? 구름이 생깁니다. 이슬점에 도달하고 온도 이슬점 배웠지 이제 중학생 과정에서 이슬점이라고 하는 배웠을 거야. 이슬점에 도달하고 이제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기고 이게 급격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 신공학에서 배운다 이거 저군 또는 정남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에 두꺼운 구름이 생겨. 올라가면서 두꺼운 구름이 생기면 여기서 뭐가 내려? 황소원에 소나기 그지? 소나기가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피 때문에 얘기한 거야. 오케이? 질량하고 입자수가 안 바뀐다고. 입자수가 3개 있었는데 온도가 100도 됐다고 입자수가 4개 되냐? 그런 거 없다고 이제. 입자수가 3개 있는데 온도 올라가도 입자수가 3개라면 질량도 안 변하겠지. 그 3개 입자수의 질량이겠죠. 그지? 질량과 입자수는 안 변해. 근데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값이다. 오케이? 그렇게요. 두 번째, 용의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소금 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염화칼슘 물 있다. 염화칼슘 뭔지 알지? 눈물에 뿌리는 거 있잖아. 약간 손방 비슷하게 생겼지, 그지? CaCl2지, 그지? 이런 애들. 염화칼슘이 있는데 같은 퍼센트 농도, 같은 퍼센트 농도는 농도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전체 용액이 둘 다 100g이라 하자. 그럼 들어가 있는 뭐가 같다는 거야? 용질에 뭐가? 머리 써야 돼. 너 여기서부터 머리 못 쓰면 이제 망한다. 응? 생각 좀 하자고. 생각하고 머리에서 나와야 돼. 이게 소리가. 됐지? 뭐가 같다? 답정하자. 집중하고. 어차피 공부하고 어차피 시험 쳐야 되는 거야. 지금 하자고. 알겠지? 같은 100g이 있다고 하자. 용액이 NaCl 쪽, CaCl2 쪽.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같으면 분자도 같아야 되지, 그지? 이거 뭐가 같다는 거야? 질량이 같다는 거야. 넣어준 질량이 같다는 거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NaCl보다 CaCl2가 훨씬 무겁거든, 한 입자가. 그지? 자, 질량이 같으면 어느 쪽에 입자수가 더 많겠냐? 가열농이야, 무거운농이야? 질량이 같으면 어느 쪽이 입자수가 더 많겠냐? 가벼운 놈이야, 무거운 놈이야? 가벼운 게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예를 들어서 질량이 100이라고 하자. 근데 얘는 입자수가 하나가 1이야, 질량이. 얘는 20이야. 그럼 100이 되려면 얘는 몇 개 필요해? 5개 필요해, 20이니까. 맞지? 근데 1짜리는 몇 개 필요해? 100개 필요하잖아, 같은 질량 되려면. 뭔지 알지, 그지? 오케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면 안 돼.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같은 질량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다라고 하는 거고, 용질의 질량이 같지만 그래도 몰수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 100개 있을 때 얘는 5개밖에 없다고.
입자 수가 몰수는 달라질 수 있다. 알겠지? 들어가는 용질 종류가 다르다고 하면 몰수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렵진 않지만은 생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해. 알겠지? 그냥 기억하다가 망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몰 농도. 자, 퍼센트 농도라는 게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화학을 안 배워도 우리 엄마 아빠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도 바로 그다가 몇 퍼센트 농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지? 알 수 있지. 근데 다른 방법을 쓰게 돼. 화학을 배울 때. 그때 시각화할 때 배우는 농도가 뭐냐면 몰 농도라고 하는 거야. 왜? 실험실은 실험 도구가 있잖아. 실험 도구가 있고 용액은 이렇게 만들잖아. 이렇게 만들잖아. 그지? 만들었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농도 표현을 만든 거야. 오케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용액 뭔지 알지? 섞여있어. 섞여있는 게 용액이야. 1리터 속에 뭐가 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알잖아. 이제 몰수는. 그지? 오케이? 1리터 속에 뭐가 있는 용질의 몰수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왜? 실험실에서 용액은 보통 어디에 부피되니? 메스 실린더 기억나니? 메스 실린더? 이렇게 소사인, 기둥처럼 소사인. 그지? 여기 넣어서 뭐 18ml 이런 식으로 재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부피를 재기가 편리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뒀냐면 질량이 아니고 부피로 뒀어. 1리터. 됐지? 전체 용액 1리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무슨 수? 몰수. 그지? 몰수로서 몰 농도를 정의하고, 몰 농도는 단위가 그러니까 1리터당 몰수니까 몰 퍼 리터가 되고, 몰 퍼 리터가 단위인데 기니까 이걸 대문자 M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M. 몰 농도는 그래서 대문자 M으로 쓴다. 라고 하는 거 따라주시고, 이지 용액 부피 리터분의 용질이다. 자, 대답해야 됩니다. 잘 봐. 0.25 몰 농도. 네. 200ml 뭐 NaC랄까 소금. 내가 지적한 대답 안 하니까 머리 쓰라고 쓰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볼 거야. 잘 봐. 소금을 녹여서 0.25몰 농도를 만들었어요. 몰 농도 정면 저렇게 된다고 했어. 자, 그 부피 200ml가 있대.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NaCl의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용아? 안 들려. 0.05몰. 0.05몰. 여러분 0.05몰이라고 얘기하는 맞니? 맞아 안 맞아요? 예린아 맞아 안 맞아? 훨씬 쉬운 질문이잖아. 맞다 안 맞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돼. 맞아 안 맞아? 종자세요. 삐거리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진행하는데 문제 풀면 완전 막 가만히 앉아 있을 건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조금만 나한테 접근해줘. 이 약속대로 가자고. 이거 맞냐 안 맞냐? 답해줄게. 잘 모르겠어. 약속을 잘 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돼. 약속을 잘 봐. 몰 농도 약속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내가 말했잖아. 0.25몰 농도, 0.25가 여기 있어. 그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들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약속이 1리터당 몰수거든. 그지? 1리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저기 200ml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이거하고 같이 생각하다 보면 섞여. 먼저는 뭐냐? 1리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제는 대부분 리터가 안 나오고 밀리리터 나와. 알아둬라. 알겠지? 자, 1리터는 몇 밀리리터야? 너네 아는 게 뭐니? 1리터는 1000ml잖아. 맞지? 아유, 그냥 1000ml야. 맞다고. 내가 거짓말 아니니? 됐지? 자, 0.25몰이라고 하는 거는 1000ml 또는 1리터에 1이라는 1리터에 지금 몰수가 얼마 들어간다는 거야. 1분의 5니까 그냥 0.5겠지. 1분의 0.25가 0.5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리터당 0.25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1000ml당 0.25몰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 농도인 수용액이 얼마나 있다고 부피가 200ml는 1000ml의 몇 분의 1? 5분의 1 맞지? 5분의 1이지? 그러니까 아니 농도는 똑같은데 부피가 5분의 1이 됐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입자수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5분의 1이 돼야지 농도 같은 거 아니야. 안 그래? 맞지? 그러니까 0.25몰이 1리터에 있으니까 200ml에 어떻게 된다? 5분의 1이 있는 거지, 그지? 입자수가 0.25의 5분의 1은 0.05가 맞지? 알겠니? 이거 하는 게 핵심이야. 오늘 하는 거 중에 퍼센트 농도에서도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는 게 핵심이라고. 이런 것들을 머리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치야? 안 돼? 물어봐. 알겠지? 가만히 있지 마 절대. 됐고 아까 얘기했지? 얘는 분모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따라 부피가 바뀔 수 있다고. 요 액체도 그렇고 기체도 그렇거든. 부피가 바뀔 수 있다고. 근데 고유의 값인 질량이나 뭐 입자수인 몰수는 안 바뀐다고. 그냥 분자는 안 바뀌어. 근데 분모가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상황에서도 온도 압력이 달라지면 이 몰 농도라는 표현 값이 달라진다. 생각해봐. 온도가 떨어져.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줄어듭니다. 이해를 하자고. 왜?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늘어나.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는 줄어. 왜? 용액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온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시간이 움직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확장되겠지. 밀어내겠지. 부피가 늘어나. 온도가 떨어지면 조금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돼. 실제로 그런 거야. 진짜로. 오케이? 그러니까 봐. 0.25몰 농도인데 그 용액을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몰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분자는 안 바뀌지. 입자 수니까 이제. 근데 분모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증가하잖아 이제.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는데? 줄어들지. 안 그래? 맞지? 자, 온도는 똑같아. 압력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용액이 있는데 용액 누르는 압력이 100이었어. 근데 용액 누르는 압력이 50이 돼. 그럼 용액이 어떻게 하겠니? 100일 때는 얘도 100으로 누르기 때문에 이 부피가 유지되는 거야. 근데 이게 50이 됐으면 얘 밀고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지? 그럼 농도는 어떻게 돼? 몰 농도는? 떨어지겠지. 분모가 증가하니까. 입자수는 안 변했잖아. 누가 뽑아냈니? 가만히 있었잖아, 그지? 뭔지 알겠지? 자, 온도 요인은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다. 열운동 에너지 때문에. 입자 열운동 에너지. 그지? 그 다음에 압력 요인으로는 열운동 에너지 다 똑같다고 해도 외부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 증가 요인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됐지? 자, 두 번째.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 관계없이 같은 부피 안에는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 같아요. 몰수.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포도당은 분자량이 180이야. 그지? 수소 기체는 분자량이 2야. 2와 180, 90배지. 한 입자의 질량비가 90배라는 뜻이 아니야. 그지? 근데 두 개의 1몰 농도의 수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1몰 농도의 수용액은 결국 들어가 있는 입자수는 같은 거야. 그지? 근데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돼?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입자수가 같다고 하면 어떻게 질량비가 2대 180, 즉 1대 90이 되는 거야. 90배가 되는 거야. 몰수는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분해서 항상 양적 관계에서도 뭐였어? 질량이 문제였었잖아. 이제 입자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서 마찬가지다. 질량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넘어갈게. 이쪽으로 와서 퍼센트 농도까지 넘어가서 퍼센트 농도 계산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 뭘 얘기할 거냐면 퍼센트 농도 이거잖아. 용질 질량, 용액 질량. 그지? 아, 얘를 잘 봐. 용질 질량은 X라고 한다. 이 용액은 뭐지? 질량은? 용액에 용질이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윤진아. 용액에는 용질이 있어 없어?
용액이 뭐니? 용매에 용질을 녹여서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용액이야. 용액에는 용질이 있니 없니? 있지. 소금물에 소금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일단 거기 용질 질량 있을 거야 X. 그지? 그 다음에 용매의 질량 Y가 또 있겠지. 그지? 용매와 용질 질량 합이겠지. 안 그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때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걸 분모를 그대로 나눠줘야지 쉽게 용이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거 섞여 있기 때문에 섞인 거 그대로 들고 있다가는 어디 여기 미지수 이게 있는데 이 미지수를 생각 못하고 미지수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상하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x 요인이 있는데 x를 생각 안 하고 위에 있는 x만 생각하면 x 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야. 틀리게 나오는 거야. 다르게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나눠서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놈한테 물어볼 거야. 용액 질량이 없다. 문제에서 용액 질량 안 줬어. 그런 문제 많아. 용액 질량 아니 퍼센트 농도를 계산할 때 분모 용액 질량 있잖아, 그지? 근데 안 줘. 그래도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왜? 이렇게 하면 돼. 아니 안 줬으니까 기준을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질량 100이라 하자 이러면 돼 그냥. 됐니? 자, 그런 거야. 12% 에탄올 용액이 있어. 됐지? 됐지? 그러면 그 용액 200g에 있는 에탄올 몇 g이 들어갔습니까? 그거 답 없어. 답 없어. 23? 아, 맞아. 24. 축하해. 24. 맞지? 왜? 질량 안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100g 기준으로 하라고. 12%라고 했지? 그게 뭔데? 100g 중에 12가 용질이라는 뜻이야. 지금 에탄올이 아니라 설탕물. 어쨌든 A라는 어떤 용질이 12%라고 하면 100g에 12g 들어가는 거야. 맞지? 그럼 200g 2배니까 부피가 2배니까 질량도 2배 들어가 있겠지. 그지? 24. 이렇게. 자, 내리한테 물어볼까요, 이번에? 자, 에탄올. 내가 좋아하는 에탄올. 25% 에탄올 옛날 소주의 딱 퍼센트 오거든. 25%의 에탄올 용액 300g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인 에탄올의 질량은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100g에 얼마 들어가 있어? 25g. 그렇지. 100g에 25g 들어가지. 자, 이제 너가 산수 계산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300g에 몇 g 들어갈게? 할 수 있죠. 좋은데. 75g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윤지야 한번 대답해 볼래? 해볼까? 됐어? 너무 이렇게. 자,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예시가 뭐냐면 12% 설탕물이다 하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고 질량이 없으면 전체 100g이라고 생각해. 100g이면 설탕이 12g. 그러면 물은 88g. 이렇게 용매와 용질 질량을 따로 나눌 수 있다고. 이 X와 Y를 나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몰라도 나눌 수 있다고. 질량, 전체 질량이 어떻게 돼? 상관없어. 그지? 예, 25g 에탄올이 있다 하자. 그럼 100g 중에 25g 에탄올이니까 나머지 75g은 물이겠지. 안 그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게. 요거는 결국은 이 식을 좀 변형한 거야. 봐봐. 용질 질량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용질 질량을 물어볼 수 있다고. 그지? 용질 질량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조정을 해주면 돼. 용질의 질량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으로 나누고 용액의 질량으로 곱하면 끝이지. 용질의 질량은 퍼센트 농도의 용액 질량을 100으로 나누는 거야. 농도의 용액 질량 100으로 나누는 거야. 이거 공식 아니야. 외울 필요가 없어. 뭔지 알겠지?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죠. 이거 하나 알고 이거 보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거 보고 이거 내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 뭘 물어보는지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활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게. 자, 집중해서 알겠지?
되도록 안 한다고. 7% NaOH 270g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는데 270g 이게 농도는 7%, 농도 7%라고 해. 그러면 이때 물과 NaOH 질량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시오. 어떻게 하고? 잘 모르겠으면 100g에 뭐? NaOH 몇 g? 7g이지? 7%는 뭐 어렵니 이게? 이거 어려우면 특수교육 받는 거야. 알겠지? 자, 100g에 7g이야. 270g 어떻게 할래? 곱하기 2.7. 좋아. 그렇게 해도 돼. 나는 근데 안 해. 연습장 쓰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돼? 3배 해 그냥. 300g. 3721이지. 맞지? 거기에 그게 10분의 1 빼. 왜? 300에 30 빼면 270 아니야? 맞잖아? 그럼 21g에서 2.1g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18.9 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1 빼기 2.1은 얼마? 18.9 맞지?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했어? NaOH 질량이 18.9g이랬지, 그지? 그러면 물은 자연스럽게 나오지. 왜? 물과 이거 더해서 270이니까. 그지? 그럼 물은 251.1. 맞지? 251.1하고 18.9 합하면 270이야. 맞지? 산수야, 산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층 여사. 3학년.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보시고. 요거도 사실 내가 저번 수업 때 설명했었는데 몰라도 되는 수준이야. 근데 한번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외우라고 의무적으로 전달 안 해도 되겠더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적인 고의 문제를 다 봤을 때 이걸 억지로 공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고3 때는 어떤 거가 될 수 있긴 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거는 몰롱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대문장이 뭐라고? 몰롱. 맞지? 몰롱도가 뭐라고? 아까 뭐라고 했어? 용제 몰수를 뭘로? 부피로 나눠주는 거야. 어떤 부피? 리터 단위. 1리터 당 몰수가 몰롱.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리터가 안 나온다고. 어떻게? 밀리리터가 나온다고. 밀리가 뭔데? 1000분의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1000ml가 1리터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럼 여기 부피 B라고 나와 있는 거 뭐겠니? 이건 밀리리터가 아닌 부피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예를 들어 200ml가 쓰면 1000으로 나누면 뭐가 되지? 숫자가 0.2가 되잖아. 이게 뭔데? 리터 단위의 부피야. 0.2. 200ml는 0.2리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피 B를 1000으로 나눴다. 라고 하는 이 B가 1리터일 때 요거를 뭐다? 리터를 얘기하는 거야. 리터 이 뜻이야. 됐니? 그 다음에 위에는 이게 질량이 W 질량인데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뭐라고? 몰수지. 그지? 몰수지. 오케이?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질량 아니면 몰수는 그래퍼 몰 해서 띵띵 몰수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질량에 해당되는 몰수 나온다고 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나눠? 어떤 A라는 물질을 할 때 NA. 그러니까 그 물질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된다고. 됐니? 어떤 질량이 있으면 분자량 나누면 몰수가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결국 이건 리터 단위의 부피. 요거는 몰수가 되니까 몰로가 되겠지. 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니? 결국 지금 좀 적응이 안 돼 있을 수 있겠지만 부피가 밀리리터 나누면 1000으로 나누면 리터가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질량을 뭐라고? 분자량을 나누면 몰수가 된다. 이거야. 그거 대입해서 이제 뭘로 구해라. 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건 이런 거다. 자, 몰 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이게 부피, 요게 부피셨다는 뜻이야. 부피를 곱하면 뭐가 된다? 이게 뭔데? 몰수야. 맞지? 맞지? 몰 농도에 몰 농도가 뭔데? 램퍼 몰이 몰 농도잖아. 그지? 아닌데? 그냥 아무도 대답 안 해. 몰 농도 뭔데? 이거잖아. 몰수고 리터. 이거잖아. 몰 농도. 맞지? 여기에 부피는 당연히 뭐야? 리터지. 맞지? 그러면 곱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온다고. M은 뭐다? 몰수야. M은 뭐지? 몰로. 그 다음에 L은 부피.
그지? 곱하면 몰수가 나와. 어렵니? 괜찮아? 몰수 나왔지? 자, 물어보는 게 질량이야. 질량이 어떻게 하라고? 몰수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램 쓰라고 질량이니까. 퍼, 몰 하면 몰수 없으면 질량 나온다고. 배웠지? 무슨 말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지? 몰룸도 났을 때 몰룸도 그렇게 곱하면 몰수니까 몰수에 그램 퍼, 몰 곱하면 몰수 없으면 그램 질량이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끝났어 이게. 물론 공부는 두 가지 정답이 없어서 두 가지로 그 다음 넘어가서 쭉 넘어가죠. 아닌데 이건가? 이거네. 아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예시야 예시. 예시를 보여주는 거니까 같이 보자고. 황산구리 오수화물 이거 교과서에 나올 수 있어. 이거 되게 많이 나오더라. 여기저기.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뭐냐면 황산구리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물 분자가 5개가 붙어서 결정처럼 안정화되는 거야. 고체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황산구리 오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게? 황산구리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CO2 플러스 하고 SO4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물에 녹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좀 알아 돌아요. 알겠지? 모두가 넘어가지. 관심 좀 가져. 이렇게 되는데 얘 어쨌든 24.97g을 비커에 담아서 전자전로 측정. 이거 참 이상하다. 웃기지? 측정해봐야지 24.97g이다. 24.97g 이거 아는데 측정을 해. 무슨 알겠지? 어쨌든 24.97 의미가 있을까? 뭐냐면 얘가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1몰이 질량 화학식량이 얼마냐면 249.7이고 그럼 24.97을 딱 10분의 1이지. 그러니까 조 질량은 몇 몰이야? 0.1몰. 그지?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0.1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용액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요. 부피 플라스크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됐지? 얘는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딱 목적으로 하는 그 부피 하나만 딱 측정한다는 건데 부피 플라스크는 250ml, 500ml, 1리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됐죠?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소 비커 깔때기 묻은 용액을 씻어서 이게 뭐냐면 이거 했지? 이렇게 그래서 넣었지? 그럼 여기 묻어있거든? 이걸 뭐라고 하냐? 식기병이라고. 식기병 칙칙칙 이렇게 해서 물 증류수 나오는 거야. 식기병은 여기 있는 거 묻어있는 거 다 이제 한쪽 넣어야지. 왜? 여기서 질량 쟁이 여기에 좀 묻어있으면 이거 오차가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식기병을 이렇게 쭉 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고 그 다음에 이 눈금까지 물을 다 채워. 그 다음에 마개를 받고 흔들어. 쉽게 흔들어. 딱 안정화시키면 어떻게 되니? 이게 뭐니? 1리터에 딱 얼마큼? 요 질량만큼 녹아 있겠지. 맞지? 맞잖아. 1리터에 저 질량이 몇 몰? 0.1몰이라 했지, 그지? 그러니까 물론도 개념이 뭔데? 리터 단위에서 몇 몰이 뭐가 있는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 수용액이 몰로 뭐가 되는 거야? 0.1몰 녹아. 0.1몰. 맞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나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준거를 보세요. 시작. 오늘 준거를 쉬는 시간 문제를 좀 내가 먼저 선빵으로 좀 풀어줄 테니까 조금 익숙해지는 문제는 풀어보라고. 쓰면